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코치 은하수입니다. 요즘은 저속노화와 역노화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디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저속노화, 역노화 식단이 중요하거든요. 전 식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30대 이후에 매년 근육이 1%씩 감소를 한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인 거겠죠. 저는 감소를 하지 5kg 감소한 걸 다 회복한 상태거든요. 그러고 보니 그걸 감소하지 않게 최소한 근감소를 줄이는 게 내 뼈에 맞는 근육이 제대로 딱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과 모든 장기들이 내 신체 크기, 길이와 맞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이 1kg 감소하면 그만큼 내 모든 전신의 기능이 1kg만큼 떨어진다. 한마디로 가속노화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하면 저속노화, 그리고 회복하면 역노화가 가능하다는 시점에서 체수분, 내 몸을 이루는 게 체수분이 70%잖아요. 그 70%를 회복하기, 제가 5kg를 근육을 손실된 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으로 물 섭취량을 늘렸거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열기에 노출시키는 스팀타월과 온병 마사지, 요가를 병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식사를 어떻게 할까? 식사를 건조한 걸 덜 먹으면 근육이 덜 감소되겠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수분을 뺏는 식재료를 줄이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이후에 저희가 선식을 먹는데 선식의 가루 종류를 가능하면 줄이고 좀 묽게 엄청 뻑뻑하게 먹었는데 그 가루가 들어가면 나중에 대사 과정에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대사 과정에서 그래서 그 수분 소실량이 덜 하도록 묽게 먹는 것으로 결정을 내고요. 섬유질도 저는 계란도 전에는 삶아서 넣었거든요. 쪄서 압력솥 때 찌면 찐 계란은 수분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거 대신에 그냥 계란에 오히려 섬유질은 조금 보다 수분이 더 많은 전 배추를 넣었거든요. 배추는 지난 가을부터 지금까지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배추, 양배추 이런 종류 수분이 많은 걸 넣어서 1분 30초 가열한 다음에 물을 더했어요. 그러면 이 계란이요. 수분 요구량이 대사 중에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촉촉해졌죠. 이렇게 찜처럼. 이렇게 해서 드시면 단백질은 수분 요구량이 많거든요. 소화 대사 과정에서.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소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장에서 수분을 뺏어갈 확률이 높아요. 내가 그만큼 수분을 많이 섭취할 자신이 없다면 섭취하는 걸로만 부족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체내의 수분을 뺏긴다는 얘기는 근육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분을 덜 뺏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식재료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식에는 솔직히 이런 모두 다 가루류는 일단 들어가면 수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 계피, 땅콩, 강황, 미숫가루, 그리고 해바라기씨 다 필요해요. 수분이 모든 액체도 맞죠. 저기 물엿도 코스트코 쌀엿도 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농도 짙은 것들은 대사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요즘 소스 천국이잖아요. 그 소스들이요 내 체수분을 뺏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사할 때.
그리고 물 대신에 음료와 커피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고요. 저는 또 대신에 항산화, 저는 이 레몬즙은 챙깁니다. 과일도 단 거 대신에 신 걸 먹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호박, 저 호박잼 저번에 만들었건데 이것도 당 대신에 넣고요. 설탕 대신에 조금 넣고, 그리고 우유도 완전 다 안 쓰고요. 우유 반, 물 반.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우유도 물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물 섭취량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물 먹고요. 그리고 고구마. 제 고구마도 이것도 중요해요. 예전에는 맛만 중요시해서 구운 고구마를 넣었거든. 구운 고구마는 수분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구마가 지금쯤 되면 거의 수분이 많이 빠지거든요. 껍질이 두꺼워져요. 그래서 50도 물에 담그면 순간적으로 노폐물 빼내면서 수분을 흡수해요. 소금 살짝 매달 넣고 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압력솥에 물을 한 30ml 넣고 그냥 취사를 눌렀어요. 그러면 담가놨다 한 10분 15분 담가놨다가 수분을 흡수하면 압력솥에 찌면 껍질이 얇게 벗겨지거든. 최대 얇게 벗겨져요. 그러면 소금을 배출시키는 칼륨을 배출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껍질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껍질만 벗겨내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쪄서 1회분 분량으로 껍질을 벗겨서, 안 벗기면 냉동시켜 놨다가 계란찜을 딱 1분 30초 하거든요. 했을 때 여기 딱 담가두면 저절로 해동이 되니까 같이 갈거든요. 오늘 이걸 같이 갈면 되기 때문에 갈고요. 그리고 건조한 가루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 급속 냉동 급속 건조 채소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들어가면 수분이 쏙 빠진 거라 섬유질이잖아요. 체내에 수분 요구량이 엄청 높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이 가루도 그 종류긴 하잖아요. 그래서 미숫가루는 선식은 묽게 먹어야 그 수분하고 같이 먹어야 내 체수분이 덜 뺏기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드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선식은 일단 할 때요. 그래서 액류도 줄이고 전 지금 적게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뽑아보니까 넣는 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가지나 되네요. 10가지. 그리고 어제는 저 검정콩을요, 삶아서 검정콩도 콩 종류는 모든 식재료에는 이게 방어물질이 있기 때문에 독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려서 50도 물에 50도가 콩 껍질이 두꺼우니까 저는 한 70, 80도 물에 불렸어요. 소금을 살짝 넣고 불려서 압력솥에 한번 씻어낸 다음에 압력솥에 취사를 했어요. 취사로 딱 물을 넉넉히 붓고 취사를 하면 압력솥은 열기가 125도에서 끓기 때문에 이 콩 섬유질 껍질이 두껍잖아요. 그런데 압력솥에 삶으면 엄청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내에서 수분 요구량이 줄어들어요. 구워서 갈아서 넣는 것보다 삶아서 넣는 게 수분과 함께 수분이 있는 것과 이렇게 넣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팩을 육포, 우리 아들이 진짜 육포 같은 거는 저는 비추합니다. 수분 요구량이. 안 그래도 고기는 도축 과정에서 혈액을 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조한 식재료예요. 거기에다가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먹게 된다. 그러면 체내에서 체수분을 엄청나게 소화대사 과정을 뺏어가는,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비 있으신 분들은 특히 건조한 수분이 덜한, 수분이 없는, 대사 과정에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재료를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과, 섬유질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섬유질도 건조한 걸 드시면 가루류 있잖아요.
채소도 어차피 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건조해서 콩가루를 먹을 경우는 장에서 10배 이상 부풀어야 이게 부풀어야 되거든요. 소화는 되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은 있지만 부풀어야 되는데, 그때 10배를 부풀리면 그만큼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루를 먹을 경우는 그만큼 수분을 많이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루류보다는 이렇게 삶아서 먹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걸 삶아서, 그러면 이거 다 삶아서 백태도 흰콩도 올려서 이렇게 삶아서 압력솥에 삶으면 수분을 많이 흡수한 거기 때문에 섬유질이 그만큼 수분 요구량이 줄어들어요. 그래 갈아서 냉동시켜 두면 이게 콩국수도 가능하고요. 선식에 이렇게 넣어서 한 조각씩 잘라서 부셔서 넣거든요. 그러면 이 식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저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왜 장수에도 육류 섭취량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장수의 비법에 육류가 안 좋은 이유가 도축할 때 수분을 빼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사람도 노폐물이 막 쌓이잖아요. 지방과 동물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동물이 먹은 그 노폐물을 내가 다 배출시켜야, 내가 내 몸에서 다 같이 배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수분 요구량이 늘고 내 몸이 계속 노폐물이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자예요. 동물성을 안 먹자가 아니라 적게 동물성 단백질은 가능하면 수분이 많은 요리식으로 조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고, 어제는 제가 어제 저녁에는 진짜 10분 요리로 아주 편한 김치 갑오징어 전을 부쳐 먹었거든요. 이게 남은 거예요. 이거 할 때도 이게 왜 전이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게, 저는 이 배추는 수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양념에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징어도 수분이 딱 껍질에서 빠지면서 살에 들러붙어요. 그걸 냉동오징어는 끓인 물에 딱 넣으면 50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분을 싹 먹으면서 껍질이 살과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수분 요구량이, 한마디로 근육 손실량을 줄일 수 있어요. 채소도 마찬가지. 채소도 자란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수분량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50도 물에 제가 세척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족한 수분을 흡수하고 이게 나쁜 그 농약 종류 그런 걸 배출시키고 먹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요구량도 적고 체내 나쁜 물질도 덜 정체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채소들도 그렇게 드시고, 생선도 어제 고등어를, 이게 냉동 고등어인데요. 이것도 냉동일 경우에는 뜨거운 물 50%를, 뜨거운 물 반반 넣으면 이 재료랑 뜨거운 물의 반을 맞추면 50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냉동이 순간 끓인 물을 부으면 50도가 딱 되면서 껍질이 수분을 흡수해요. 생선 종류는. 생선이 비늘이 막 안 벗겨지고 비늘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수분이 점점 빠지면서 나거든요. 왜 콩나물도 수분을 50도 물에서 채우면 비린내가 안 나요. 그 수분이 빠지면, 그래서 생선 조리를 할 때, 해산물 조리를 할 때 제가 모든 포스트를 보시면 50도 물에 세척을 해요. 전복, 석화부터 시작해서 굴도 마찬가지고 50도 물이 하면
왜 보관하면서 수분이 날아가니까 50도 물에 하면 순간 흡수하면서 노폐물이 배출이 쉽거든요. 그래서 해조류 손질법도 편하고 해조류 갑각류도 그렇게 하면 되고 해조류도요. 초록색도 제가 김장할 때 청각을 그렇게 했듯이 그저께 그 다른 해조류들도 그렇게 손질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지금 고등어도 그렇게 해서 50도를 계속 맞춰서 해동 소금 왜 빠져나가잖아요. 염분이 소금 여기 기름도 빠져나가요. 맹물이 하면 삼투압 때문에. 그래서 오일 설탕도 넣었거든요. 그렇게 넣어서 해동을 시킨 거예요. 물에다가. 그리고 가장 강추하는 식재료는 버섯류예요. 수분이 많은. 이 버섯류는 이렇게 버섯류를 이렇게 수분이 많은 버섯류를 드시면 얘들은 수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체내 수분 소실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금 있긴 하긴 대사 과정에서 일단은 가장 수분을 뺏는 한마디로 근육 소실을 줄이는 식재료가 저는 이 버섯이에요. 육류 대신에 버섯을 많이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국류도 제가 어제 김치전을 먹었는데 김치전을 저는 예전에는 그거 없이 했거든요. 그냥 김치전만 줬어요. 근데 이렇게 배추에는 수분이 많긴 하지만 피자와 달리 전 피자보다는 전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 전들은 대부분 채소이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식재료예요. 그래서 전을 부치면 밀가루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도 수분 요구량이 필요하니까 저는 어제 누룽지를 곁들였어요. 그러니까 합이 좋더라고요. 누룽지 우리 옛날에 왜 선조들이 식사하고 누룽지를 먹었잖아요. 그게 따뜻하면서 입안에 있는 지방과 모든 이게 체온을 싹 높여주잖아요. 입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앨 뿐 아니라 음식 먹은 후 물과 함께 소화가 되기 위해서 그 수분 요구량을 채워주는 걸로 하면 아주 좋은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생선을 또 조리를 할 때 굽기보다는 구우면 수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나무랑 이거 물을 넣고 조리거나 아니면 겨울에 겨울에 우리 찌개식으로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물이 있는 식으로 그렇게 조리해서 드시면 채수분을 덜 소실하고 근육 감소량을 덜 늦추는 한마디로 저속노화, 역노화 식사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류도 50도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고 솔직히 도축 뒤에 남아있는 피와 노폐물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50도 물에 담가서 노폐물을 빼내고 부족한 수분을 채워서 먹어야 구워 먹는 종류가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속노화의 첫 번째 식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드레싱 뭔가 소스류도 마찬가지 과자, 디저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적게 드시고 물을 많이 먹으면 가능해요. 과식을 하는 게 내 몸의 세포와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과식이거든요. 적게 드시면 모든 음식을 다 드실 수 있어요. 많이 먹으면 문제되고 많이 먹으면 염, 당, 지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게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저속노화, 역노화의 식재료, 음식을 하는 방법, 식재료 선택 방법을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해조류도 추천하거든요. 얘들은 수분이 많잖아요. 이걸 염장의 해조류인데요.
여기에 이게 지금 냉장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좀 차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 50도를 만들어 주려면요. 실제 50도를 만들려면 동량의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량의 물을 넣어야 되는데 살짝 이런 것들은 조금 살짝 뜨거워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수분 얘들도 지금 염장인데 수분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하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부으면 초록빛을 싹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드러워지고 원래 있던 냄새 그 왜 해조류 냄새 있잖아요. 그게 신선한 냄새로 바뀌어서 훨씬 이렇게 하면 좀 뜨겁거든요. 50도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양이. 이렇게 해서 씻으면 여기가 신선해져요. 제가 청각, 김장할 때 청각도 이렇게 씻었는데 그러면 이 불순물이 쉽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서로 들러붙은 게 개선 없어져요. 그리고 생선도 이게 비늘도 막 껍질에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50도 물이 하면 껍질 싹싹 벗겨지고요. 냉동새우랑 그 냉동새우랑 오징어 껍질, 갑오징어 오징어 껍질 이런 거 벗길 때는 딱 50도 물을 만들면 휴지 필요 손으로 한꺼번에 바로 한 번에 벗겨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분을 먹으면 조리를 할 때 냄새가 안 나요. 꽃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꽃게 같은 것도 왜 팔 때 그날 가져와서 그날 파는 게 아니고 얘들도 바다에서 모든 수분을 생선들이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만큼. 인간도 그렇듯이 내 몸이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순식간에 50도 물로 흡수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수를 먹어도 되겠죠. 이거는 저는 이런 거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체내에서 지방과 노폐물을 싹 흡수해서 끌어안고 체외로 배출되고요. 무엇보다 수분 요구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조류와 버섯류 강추하고요. 채소류도 좋은데요. 수분을 50도에 담가서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많이 먹으면 어차피 칼로리예요. 지방만 들어간다고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소시키지 못한 칼로리는 지방을 먹든 단백질을 먹든 다 지방으로 정체되고 노폐물로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소식의 저속노화, 역노화의 방법은 소식이고 체수분을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샐러드도요. 요즘 샐러드는 그 드레싱이 수분 요구량이 높잖아요.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저는 그런 소스보다 초고추장, 된장 얘들은 이미 초고추장은 섬유질도 있고 고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고춧가루가 수분을 다 함유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장에 들어가도 그리고 대부분 희석을 하게 되고 같이 물과 함께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요구량이 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많이 먹어서 염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매 끼니마다 끼니로 식사로 딱딱 먹으면 적게 먹으면 음식 짠 게 문제되지 않고 그 짠 음식 당, 염, 지질을 내가 그걸 쓸 수 있는 근육량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육량도 적고 짠 걸 많이 먹고 이렇게 짜고 달고 지방이 많은 걸 많이 먹었을 때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가 근육량을 늘려야 한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또 살이 찌지 않아요. 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 소비재가 있으니까, 근육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육, 체형이라고 체수분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도 옛날에는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짠 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짠 게 나쁜 게 아니라 물 안 먹는 게 더 나쁜 거죠. 요즘 물 4리터를 먹으면서
지금 근육량을 다 회복했잖아요. 건조한 거, 손 건조, 습진, 피부 건조 다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물이 1순위고요. 그 물을 보유하는 게 근육이, 물 탱크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려면 내 몸도 따뜻하게, 얘들이 수분이 50도 됐을 때 흡수하듯이 내 몸도 따뜻할 때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가 온병 마사지 스팀 타올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늘려줘야, 늘어났을 때 그게 확 흡수가 되니까 늘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짧아지지 않게. 근육은 내 몸에 맞는 형태, 길이, 체형을 유지하는 게 근감소를 최소한 줄이는 겁니다.